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 관한 3권의 책을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넷플릭스의 시대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방법에서부터 스트리밍으로 보는 방법과 몰아보는 문화까지 이제 넷플릭스는 종합 컨텐츠 제작사이자 유통사,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998년 4월 세상에 등장했고 이후 줄곧 큰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에서 만든 로마는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 3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그 사이 넷플릭스는 코언 형제, 마틴 스콜세지 등의 거물과 협력했습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190개 국가 1억 8,300만 회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자체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생산해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형 제작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직원은 8,600명을 넘어섰고 연간 순이익은 22억 달러, 매출은 214억 달러, 시가총액은 2,2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서점가에서도 넷플릭스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최고의 책은 바로 넷플릭스의 산 증인들이 쓴 책일 것입니다. 바로 넷플릭스를 탄생시키고 틀을 잡고 오늘날의 넷플릭스로 만든 마크 랜도프, 리드 헤이스팅스, 그리고 패티 맥코드입니다. 마크와 리드는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패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넷플릭스의 컬처덱을 만들어낸 인사 전문가입니다. 패티는 2017년 파워풀을 통해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인사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마크는 2020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를 통해 넷플릭스의 창업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드 또한 올해 규칙 없음으로 넷플릭스를 이끄는 힘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1998년 넷플릭스를 창업하고 2002년 나스닥에 상장시킨 후 2003년 은퇴한 마크의 책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는 넷플릭스의 초창기 시절을 회고록 형태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패티는 1999년 넷플릭스에 합류하여 14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책 파워풀은 주로 이 시기 그녀가 만든 인사 철학과 기업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첫 투자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시작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CEO로서 넷플릭스를 이끌고 있는 리드 헤이스팅스는 23년 만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책 규칙 없음은 철저하게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정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은 왜 굳이 책을 쓴 것일까요? 먼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는 과거에 대한 추억 공유의 느낌이 강합니다. 마크는 넷플릭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제 사업으로 만든 창업자입니다. 그러나 상장에 성공한 이듬해인 2003년 돌연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창업자이자 일대 CEO로서 넷플릭스의 성장은 마크에게 기쁨인 동시에 어쩌면 본인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커지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패티는 일면 가장 현실적인 직장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012년 넷플릭스를 떠났지만 그녀가 만든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와 인사 철학은 이제 어느 누구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요 배우고 싶은 레슨이 됐습니다. 패티는 파워풀을 통해 그 실체를 정리했고 이는 넷플릭스의 문화를 알리는 일인 동시에 패티 본인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녀는 본인의 이름을 딴 사이트를 만들고 다양한 강연과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드가 책을 쓴 이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넷플릭스가 경영사의 길이 남을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인사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전 세계의 독자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선언하고 전 세계 곳곳의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에게 더 쉽고 일목요연한 공통 메시지로 넷플릭스의 철학과 문화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규칙 없음의 마지막 챕터에서 리드는 미국적인 넷플릭스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수용된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언급했고 공동 저자 에린 마이어와 협력을 시작한 이유 역시 그녀의 저서 컬처맵에서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규칙 없음. 넷플릭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투명함과 솔직함으로 피드백을 나누고 각자에게 의사결정과 판단을 맡기고 인재들이 자유와 책임하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고 업계 최고 대우로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기존 인재를 유지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떠날 사람과는 아름다운 작별을 하기 때문이다. 파워풀. 경영진의 가장 큰 의무는 좋은 복지 정책이나 커리어 개발 계획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어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가 직면한 상황을 늘 투명하게 소통하여 왜곡을 없애고 직원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고객과 회사의 오른쪽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최고의 팀은 가족이 아닌 프로스포츠 팀에 가까우며 이는 뛰어난 이들로 팀을 꾸리고 내보내야 할 사람은 과감히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결국 누구도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누가 성공할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꿈을 꾸고 스스로를 믿고 끈질기게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해봐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꿈을 이룰 때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그 즐거움으로 버텨야 한다.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꿈을 뒤로하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성공은 회사가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 권의 책을 통해 세 사람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그 관계가 어땠을지 유추해보는 것도 이 책들을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마크에게 리드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타고난 사업가이자 냉정한 판단자,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라는 아이디어 시작점에서도 마크는 리드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본인의 역할과 입지, 심지어 지분까지도 리드의 판단을 결과적으로는 믿고 따랐습니다. 리드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에서는 수십 번도 넘게 리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드에게 패티는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계산과 판단이 빠르고 거침없는 리드에게 세상과 사람을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패티는 어쩌면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뿐 아니라 리드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책의 요소에서 패티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그 역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드에게 마크는 양면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친구로서 리드는 마크를 정말 좋아했고 있는 그대로의 마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마크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고 따라서 리드는 결국 일찌감치 마크에게서 CEO 역할을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크의 퇴사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도 패티와는 달리 마크에 대한 이야기는 첫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작별에 대한 리드의 관점은 상식선을 넘어선 극도의 냉정함과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드가 나쁘거나 고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히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크뿐 아니라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끌어준 패티에게도 어느 날 문득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패티의 역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리드는 패티에게 그러한 생각과 이유를 털어놓았고 패티도 거기에 동의하여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리드와 패티는 좋은 친구로 남아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인재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리드가 지향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동시에 그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다른 회사에서는 넷플릭스처럼 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는 독특하고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기업 문화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CEO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지도 큰 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 그 자체인 리드의 역할은 다른 이가 쉽게 해낼 리는 만무합니다. 그도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본인 스스로 언제든 작별을 당할 수 있는 입장임을 강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말이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는 내부에서 후계자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7월 넷플릭스는 컨텐츠 총괄 테드 사란도스를 리드와 함께 공동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사란도스는 2000년에 넷플릭스에 합류하여 리드의 곁에서 함께 성장을 만들어온 인물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걸어갈 길이 어디까지가 되든 넷플릭스는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는 데에 여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고민할 차례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자유로 일할 때 넷플릭스와 같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최고의 자유는 어떻게 확산시킬지 실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모험가 마크와 타고난 사업가 리드, 그리고 탁월한 직장인 패티가 모여 넷플릭스를 만들고 키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